대한민국에서 평범하게 일하던 20대 청년은 매일 계속되는 야근과 경무를 버텨내지 못하고 결국 책상 위에서 과로사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눈을 떠보니 차가운 사무실이 아니라 고풍스럽지만 사방이 심하게 부서진 낯선 목조 침대 위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하얀 은발을 가진 완전히 낯선 소년이 서 있었고, 기억의 파편을 통해 자신이 몰락한 백작 가문의 장남 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가문의 재정 상태를 확인해 보니 서재의 금고는 완전히 텅 비어 있었고, 영지의 주민들은 굶주림에 허덕이며 도망칠 궁리만 가득했습니다. 빛 독촉을 위해 찾아온 무자비한 사채업자들은 가문의 오래된 가구와 식기들마저 닥치는 대로 마차에 실으며 배를 무시하고 비웃었습니다. 전생의 허무한 죽음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벨은 가문을 다시 일으키고 살아남기 위해 돈이 되는 일을 찾아온 집안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지하 창고의 가장 깊숙한 구석에서 두꺼운 먼지 더미에 쌓인 채 조용히 빛나는 검은 상자 하나를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조심스럽게 상자의 잠금 장치를 풀고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영롱하게 푸른빛을 뿜어내는 거대한 천연 수정구가 웅장한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신비로운 끌림에 이끌려 손바닥을 수정구 표면에 가만히 가져다 대자 차가운 유리 촉감과 함께 온몸에 짜릿한 전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수정구의 내부가 거세게 소용돌이 치더니 방 전체를 가득 채울 만큼 강력하고 거대한 파란색 마법의 문양이 사방으로 뻗어나가며 회전했습니다. 가문의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던 전설적인 대마법사들의 재능 수치를 아늑하게 뛰어넘는 엄청난 폭발이 수정구 안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자신에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막대한 마법적 재능이 깃들어 있음을 확신한 벨의 입가에는 마침내 짙은 비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식 마법 교육을 받기에는 가문에 한 푼의 돈도 없었기에 벨은 스스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가문의 오래된 고서들을 닥치는 대로 읽어내려가던 중 영지의 뒷산 깊은 동굴에 강력한 마법사가 숨겨져 있다는 기괴한 야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밤중에 홀로 횃불 하나만을 손에 든 채 울창하고 기괴한 소리를 내는 영지의 뒷산 오솔길을 조심스럽게 걸어 올라갔습니다. 거친 수풀을 헤치고 나아가자 검은 이끼가 가득 끼어 있고 음산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거대한 바위 동굴의 입구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동굴 내부로 한 걸음 내딛자마자 등 뒤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며 횃불의 불꽃이 순식간에 꺼져 사방이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서둠 속에서 스산한 발소리가 고요한 동굴 내부를 채웠고 정체 모를 보라색 안개가 바닥에서부터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보라색 안개 너머로 모습을 드러낸 인물은 살점이 거의 남지 않고 낡은 마법사 로브를 걸친 끔찍한 모습의 좀비 마법사였습니다. 깜짝 놀란 벨이 뒤로 넘어지며 바닥을 기어 도망치려 했지만 거대한 마법의 장벽이 나타나 출구를 완벽하게 차단해버렸습니다. 좀비 마법사는 삐걱거리는 손가락을 가볍게 휘저어 벨을 허공으로 들어 올리더니 천천히 그의 영혼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아득히 초월한 벨의 엄청난 마법 회로를 발견한 좀비 마법사의 썩어버린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크게 요동쳤습니다. 괴물은 수백 년 동안 기다려온 완벽한 재능을 가진 제자를 마침내 만났다며 기괴하지만 진심 어린 웃음소리를 동굴 가득 퍼뜨렸습니다. 자신을 고대의 대마법사라고 소개한 그는 벨에게 가문을 살리고 힘을 얻고 싶다면 자신의 가혹한 제자가 되라고 제안했습니다. 벨은 공포심을 억누르고 눈앞의 기회를 잡기 위해 무릎을 꿇고 좀비 마법사를 자신의 정식 스승으로 모시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날 이후 벨은 매일 밤 아무도 모르게 저택을 빠져나와 비밀 동굴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마법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스승은 벨의 마력을 한계까지 쥐어짜기 위해 동굴 안의 거대한 바위들을 끊임없이 들어 올리게 만드는 가혹한 기초 훈련을 시켰습니다. 만마력이 바닥나 정신이 아득해질 때마다 좀비 스승은 가차없이 자극적인 마법 채찍을 휘둘러 벨의 집중력을 억지로 깨웠습니다. 힘겨운 고통 속에서도 벨의 마력 회로는 날이 갈수록 급격하게 넓어졌고 다룰 수 있는 마법의 농도 또한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기초적인 원소 마법뿐만 아니라 고위 방어 마법과 고대 주술까지 벨의 손끝에서 완벽하게 구현되었습니다. 좀비 스승은 단기간에 자신의 모든 지식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벨의 비현실적인 성장 속도를 보며 내심 깊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스승은 벨을 평소보다 더 깊숙한 사단으로 부르더니 고대의 마법 주문이 적힌 두꺼운 비밀 마도서를 건넸습니다. 스승의 안색이 평소보다 훨씬 더 파리하고 그의 몸을 지탱하던 보라색 마력의 불꽃이 위태롭게 흔들리는 것을 벨은 눈치채게 됩니다.
스승은 자신이 언데드로 존재할 수 있는 영혼의 유통기한이 이제 거의 다 되었음을 덤덤하고 고요한 어조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벨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스승을 구출할 수 있는 마법적 치유 방법이 없는지 머릿속으로 필사적으로 계산했습니다. 스승은 벨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올리며 자신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죽은 몸이니 슬퍼할 필요가 없다며 그를 따뜻하게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벨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더 강한 마법사들과 교류하기 위해 대륙 최고의 모험가 학원에 입학하라는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유언을 모두 마친 스승의 몸이 눈부신 백색 마법 입자로 변하기 시작하더니 허공으로 천천히 흩날리며 사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스승이 사라진 텅 빈 동굴 바닥에는 그가 남긴 낡은 마법 지팡이와 학원 추천서 한 장만이 쓸쓸하게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습니다. 벨은 눈물을 닦아내고 지팡이를 힘차게 쥐며 반드시 최고의 마법사가 되어 스승의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리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동굴을 막 나서는 순간 온 산을 뒤흔드는 기괴한 마수의 포효 소리와 함께 붉은색 불길이 벨의 저택 방향에서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택 방향에서 치솟는 거대한 붉은 불길을 본 벨은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극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스승의 동굴을 뛰쳐나와 저택이 있는 산 아래를 향해 광속으로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고통 속에서도 벨의 머릿속은 오직 집에 홀로 계신 노집사의 안위 걱정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숨을 헐떡이며 도착한 저택 앞마당은 이미 정체불명의 하급 마수들에게 완전히 포위되어 쑥대밭이 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노집사는 부서진 마차 뒤에 숨어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지만 굶주린 마수들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그를 덮치려던 일촉즉발의 순간이었습니다. 벨은 분노로 이성을 잃지 않으려 애쓰며 스승에게 배운 대로 양손에 거대한 화염 마법을 집중시켰습니다. 그가 기합 소리와 함께 손을 내뻗자 폭발적인 화염 파도가 순식간에 앞마당을 가득 채웠던 마수들을 흔적도 없이 불태워버렸습니다. 위기가 지나가고 사방이 고요해지자 벨은 흙먼지를 뒤집어 쓴 노집사에게 달려가 상처가 없는지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쉰 노집사는 벨의 손을 꼭 잡으며 가문을 지켜주어 고맙다는 말과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벨은 상황을 정리한 뒤 가문에 닥친 마수의 습격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하고 다시 스승의 비밀 동굴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다시 찾아간 동굴 안에서 벨이 마주한 것은 이미 마력이 완전히 소진되어 서서히 빛을 잃어가고 있는 좀비 스승의 모습이었습니다. 스승은 자신의 마지막 남은 영혼의 마력까지 벨의 저택을 지키는 방어 결계를 강화하는 데 전부 쏟아부었던 것이었습니다. 육체가 먼지가 되어 사라지기 직전 스승은 품속에서 낡은 추천서 한 장을 꺼내 벨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대륙 최고의 인재들이 모인다는 명문 모험가 학원의 특별 입학 추천서였습니다. 스승은 벨에게 더 큰 세상으로 나가 자신의 진짜 힘을 기르고 가문을 일으켜 세우라는 유언을 남긴 채 완전히 소멸했습니다. 슬픔을 가슴 깊이 묻어둔 벨은 주먹을 불끈 쥐며 반드시 최고의 마법사가 되겠노라 하늘을 보며 굳게 맹세했습니다. 몇 주 뒤 벨은 스승의 유언에 따라 거대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제국의 수도이자 모험가 학원이 있는 도시로 향했습니다. 학원에 도착한 벨은 낡고 허름한 차림새 때문에 귀족 자제들의 무시 섞인 시선을 받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추천서를 제출했습니다. 스승의 추천서에 적힌 전설적인 마법사의 서명을 확인한 입학 담당관들은 눈이 휘둥그레지며 즉시 벨을 수석 특별 전형으로 합격시켰습니다. 그렇게 벨은 고풍스러운 제복을 차려입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모험가 학원의 당당한 학생으로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입학 후 첫 수업은 학원 뒤편에 마련된 거대한 고대 유적 형태의 실습장에서 실전 전투 훈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교수진은 학생들을 4인 1조로 무작위 배정했고 벨은 같은 반의 평범하고 소외된 동료들과 한 팀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거대한 철제방동을 든 우직하게 생긴 방패잡이 친구 카일이 벨에게 먼저 다가와 밝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카일은 자신이 앞에서 무조건 모든 공격을 막아낼 테니 벨에게 마음 편히 뒤에서 마법을 지원해달라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벨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마법의 위력을 아주 약하게 조절한 기초 연막탄과 하급 화염구만을 준비하며 전투를 대기했습니다. 이윽고 우렁찬 징소리와 함께 실습의 시작이 선포되자 유적 중앙의 지하 우리에서 훈련용 마수들이 떼를 지어 튀어나왔습니다.
하지만 교수의 계산과 달리 유적 지하 깊은 곳에 숨어있던 변종 상급 오우거 한 마리가 결계를 부수고 난입하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훈련용 마수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압도적인 크기와 흉포함에 주변에 있던 다른 조의 학생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미처 피하지 못한 벨의 조원들이 변종 오우거의 정면에서 공포에 질려 발이 묶인 채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 순간 방패잡이 카일이 기합을 내지르며 거대한 철제 방패를 앞세워 거구의 오우거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쾅하는 파괴적인 굉음과 함께 카일은 오우거의 가공할 괴력을 이기지 못하고 피를 토하며 뒤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철제 방패는 이미 심하게 찌그러졌고 뼈가 부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카일은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 이가 부러져라 악을 쓰며 버텼습니다. 오우거가 카일을 완전히 짓밟기 위해 거대한 몽둥이를 다시 한번 높이 치켜들자 벨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돌변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힘을 숨겼다간 소중한 친구와 동료들이 목숨을 잃을 것이 분명한 절대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벨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몸속 깊은 곳에 봉인해 두었던 마력의 소용돌이를 단숨에 해방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원 전체를 뒤흔들 정도로 무시무시한 마력이 뿜어져 나오자 멀리서 지켜보던 교수들과 상급 귀족 학생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벨의 손끝에서 뿜어져 나온 고밀도의 번개 마법은 거대한 파괴의 광선이 되어 허공을 가르며 오우거를 향해 쇄도했습니다. 단 한 발의 하급 마법 개조형 공격이었음에도 변종 오우거는 단말마의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그대로 증발하듯 소멸해버렸습니다. 마법의 여파로 자욱한 먼지가 가라앉자 연기 속에서 오직 벨만이 아무런 상처 없이 고요하게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유적 밑바닥에서 방금 전 오우거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차원의 불길하고 거대한 붉은 기운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유적 밑바닥에서 뿜어져 나오는 붉은 기운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대했습니다. 벨은 본능적으로 이 거대한 기운이 학원 실습 수준에서 감당할 수 없는 재앙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겁에 질린 학원 동료들을 즉시 대피시키기 위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동료들은 벨의 외침에 정신을 차리고 무기를 챙겨 유적 출구로 황급히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벨은 홀로 남아 심호흡을 하며 자신의 내면에 잠재된 마력을 극대화하여 끌어올렸습니다. 마법 천재의 본능이 깨어나며 그의 두 눈은 찬란한 푸른빛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벨이 강력한 광역 결계 마법을 시전하자 거대한 푸른 장벽이 붉은 기운을 억누르며 유적 전체를 감싸 안았습니다. 완벽한 마력 제어로 위기를 무사히 봉인한 벨은 가벼운 한숨을 내쉬며 유적을 빠져나왔습니다. 와시번 실습에서 보여준 압도적인 활약으로 벨은 학원 전체의 주목을 한 몸에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학원의 울타리는 그가 가진 거대한 야망과 능력을 모두 담아내기에는 너무나도 좁았습니다. 벨은 더 높은 수준의 마법을 배우고 넓은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 제국의 중심인 왕도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빵패잡이 친구를 비롯한 동료들의 뜨거운 배웅을 받으며 벨은 마침내 왕도로 향하는 마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마차가 푸른 초원을 지나 거대한 산맥에 다다랐을 때 주위의 공기는 급격하게 차가워졌습니다. 떼지를 흔드는 거대한 포효가 하늘을 찢었고 마차를 몰던 말들이 겁에 질려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하늘 위에서 불타오르는 붉은 날개를 펼친 전설의 마수 크림슨 발록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수가 마차를 향해 거대한 화염구를 내뿜자 주변의 숲과 바위들이 순식간에 녹아내렸습니다. 벨은 급히 마차에서 뛰어내려 자신의 전면에 단단한 다중 마법 장벽을 전개했습니다. 감히 자신의 평화로운 여행을 방해한 마수를 향해 벨은 분노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는 스승에게 전수받았던 고위 공격 마법의 주문을 조용히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떼기 중의 마력이 벨의 손끝으로 모여들며 거대한 얼음창들이 허공에 수없이 생성되었습니다. 크림슨 발록은 더욱 거센 불길을 일으키며 벨을 향해 정면으로 돌진해 내려왔습니다. 벨이 손을 앞으로 뻗자 허공을 채우고 있던 얼음창들이 폭풍처럼 마수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얼음과 화염이 공중에서 격돌하며 산맥 전체를 울리는 엄청난 폭발음이 일어났습니다. 절대적인 마력의 차이로 인해 크림슨 발록의 불길은 완전히 지워지고 몸체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얼어붙은 마수가 지상으로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나자 벨은 가볍게 옷을 털어내며 승리를 만끽했습니다. 위기를 넘긴 벨은 다시 마차에 올라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여정을 계속했습니다. 며칠의 이동 끝에 드디어 저 멀리 거대하고 웅장한 왕도의 하얀 성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왁도의 성문을 통과하자 수많은 사람들과 화려한 상점들이 늘어선 번화가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벨은 새로운 활동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모험가 길드 본부 건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길드 내부로 들어서자 퀘스트 게시판 앞에서 의뢰를 확인하는 수많은 모험가들의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그곳에서 벨은 핑크빛 단발머리에 커다란 마법 가방을 맨 매력적인 서포터 엘리를 처음 만났습니다. 엘리는 길드 접수처 직원 앞에서 예산이 부족해 필요한 장비를 구하지 못해 곤란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가문의 빈곤을 겪어봤던 벨은 그녀의 난처한 상황을 보고 묘한 동병상련과 매력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벨은 주저하지 않고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 정중하고 자연스러운 미소와 함께 인사를 건넸습니다. 갑작스러운 천재 마법사의 등장에 엘리는 깜짝 놀라며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대화를 나누며 벨은 그녀가 아주 유능하고 성실한 최고의 서포터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벨은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전속 동료로 삼기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왕도에서 가장 유명한 고급 보석 상점에 들어가 화려하게 빛나는 최고의 마정석 반지를 골랐습니다. 말록을 처치하고 얻은 보상금 중 거금을 아낌없이 투입해 반지를 구매한 벨의 얼굴에는 여유가 가득했습니다. 보석 상점을 나온 벨은 아름다운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왕도의 테라스 광장으로 엘리를 초대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엘리는 눈앞에 펼쳐진 환상적인 도시의 밤 풍경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벨은 품에서 고급스러운 상자를 꺼내 그녀의 앞에 살며시 내밀며 반지를 선물했습니다. 엄청난 가치를 지닌 마정석 반지를 본 엘리는 너무 놀라 두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벨의 진심 어린 제안과 파격적인 선물에 감동한 엘리는 마침내 그의 전속 서포터가 되겠다고 수줍게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동료 결성의 기쁨을 나누던 그 순간 왕도 중앙 성탑에 설치된 거대한 비상경보 마법구가 붉게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떼지를 뒤흔드는 거대한 진동과 함께 국가 전체를 파멸로 몰고 갈 고대 드래곤의 부활 소식이 왕도 전체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고 대드래곤의 갑작스러운 부활 소식은 평화롭던 왕도 전체를 극심한 공포와 패닉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성벽 너머 먼 지평선에서는 불길한 붉은색 기운이 하늘을 뒤덮으며 거대한 파멸의 전조를 알렸습니다. 왕국의 국왕은 급히 모든 기사단과 마법사들을 소집했으나 그들의 얼굴에는 이미 깊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전설 속의 파괴신으로 불리는 드래곤과 함께 수만 마리의 마수 군단이 왕도를 향해 진격을 시작했습니다. 와시 무시무시한 위기 상황을 전해들은 벨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정장 장비를 갖추고 나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의 곁에 서 있던 엘리는 걱정 가득한 눈빛으로 벨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무사히 돌아올 것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벨은 엘리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며 자신이 반드시 이 전쟁을 끝내고 돌아오겠다고 강한 확신을 주었습니다. 마침내 최전방 성벽에 도착한 벨은 눈앞에 펼쳐진 끝없는 마수들의 대군세를 냉철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국왕의 최정예 기사단조차도 밀려드는 적들의 압도적인 숫자에 압도되어 무기를 쥔 손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벨은 아군 진영의 가장 앞으로 걸어나가 공중으로 가볍게 도약한 뒤 마법의 힘으로 허공에 웅장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는 전신에 내포된 엄청난 양의 마력을 개방하기 시작했고 그의 주위로 푸른빛의 스파크가 거세게 튀었습니다. 그가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자 하늘을 뒤덮고 있던 어두운 먹구름들이 거대한 소용돌이를 그리며 갈라졌습니다. 벨의 등 뒤로 수백 개에 달하는 초거대 고대 마법진이 겹겹이 전개되며 온 세상을 눈부시게 밝혀주었습니다. 와시 광경을 목격한 고대 드래곤은 불쾌한 포효를 내지르며 벨을 향해 일직선으로 무섭게 날아올랐습니다. 벨은 자신을 향해 돌진하는 재앙의 존재를 보고도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래곤의 입에서 모든 것을 녹여버릴 듯한 거대한 지옥의 화염 브레스가 거세게 뿜어져 나와 벨을 덮쳤습니다. 벨이 가볍게 손가락을 튕기자 그의 앞에 나타난 반투명한 다차원 결계가 그 무시무시한 화염을 완벽하게 차단해냈습니다. 단 하나의 흠집도 내지 못하고 터져나간 불꽃의 파편들이 마치 화려한 불꽃놀이처럼 온 사방으로 흩날렸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차례라는 듯 벨이 지팡이를 아래로 강하게 내리꽂으며 마침내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늘의 마법진들로부터 수천 발의 신성한 광선창들이 일제히 지상을 향해 폭풍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끝없이 밀려오던 적의 군세는 벨이 소환한 광선의 비를 맞고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증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왕국의 모든 기사들과 마법사들은 이 비현실적이고 압도적인 파괴력을 보며 그저 넋을 잃고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군대가 전멸하는 것을 본 고대 드래곤은 극도의 분노를 느끼며 온 몸의 마력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벨은 최후의 일격을 가하기 위해 허공에서 두 손을 하나로 모아 신성한 최고의 신성 마법을 발동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시작된 거대한 빛의 구체가 점차 거대해지더니 이윽고 거대한 행성만큼의 크기로 팽창했습니다. 벨이 부드럽게 손을 내밀자 그 초거대 빛의 구체는 고대 드래곤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낙하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래곤은 끝까지 저항하며 검은 암흑의 브레스를 뿜어댔으나 신성한 빛의 구체는 이를 가볍게 깨부수며 전진했습니다. 마침내 구체가 드래곤의 신체와 충돌하는 순간 온 세상을 하얗게 멀게 만드는 대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거대한 폭발의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마수도 드래곤도 없이 오직 맑게 갠 푸른 하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왕국을 위협하던 모든 위기가 완전히 해결되자 성벽 위의 군인들은 일제히 승리의 함성을 지르며 환호했습니다. 허공에서 천천히 내려온 벨의 발이 땅에 닿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 구세주라 부르며 찬양했습니다. 인파를 해치고 달려온 엘리는 눈물을 흘리며 벨의 품에 안겼고 벨은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왕국을 완벽하게 구해낸 공로를 인정받아 벨은 국왕으로부터 직접 왕위 계승권과 최고 영웅의 지위를 부여받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늙은 국왕은 벨에게 전적으로 나라를 맡기며 그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새로운 국왕으로 등극한 벨은 자신의 유일한 정비이자 평생의 동반자로 엘리를 공식 선포하며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또 국가의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꽃가루를 뿌리며 새로운 젊은 국왕 부부의 탄생과 축복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과 로사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던 평범한 직장인은 이제 이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완벽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벨은 왕궁의 가장 높은 테라스에 서서 번영해 나가는 아름다운 국가의 전경을 조용히 감상했습니다. 그의 곁으로 다가온 엘리가 그의 손을 꼭 잡았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법 천재로서 가문을 일으키고 세상을 구한 벨의 전설은 새로운 평화의 시대와 함께 영원히 역사에 기록되며 막을 내립니다.